안녕하세요, 택돌입니다. 최근 시마노에서 2025년 가을 겨울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양한 낚시 장르의 수많은 제품이 일제히 공개가 되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갯바위 낚시 팬들이 기다리는 파이어블러드 구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 2024년에 모델 체인지가 되었고요. 올해는 몇 가지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어요. 시마노의 뱅에돔 로드 중에서도 정열의 레드를 이미지로 하는 파이어블러드 구레 시리즈, 작년에 절반이 발매가 되었고 올해 나머지 절반 발매가 되면서 드디어 완성형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 앞서서 파이어블러드 구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이어블러드는 낚시꾼의 개성과 기능성에 특화된 갯바위 낚시 장비 시리즈입니다. 2006년 파이어블러드 오나가 스페셜을 시작으로 그 막을 열게 되는데요. 이듬해인 2007년에 파이어블러드 구레 스페셜이 추가가 되죠. 2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는 2013년과 2015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출시를 하는데요. 이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시 시기에 따라서 로드의 사양이 다르다는 건데요. 2013년에 먼저 출시된 쿼터마스터, 텐타클, 다이브마스터와 하이드로스코프는 후지공업의 티탄 IMSG 가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2015년에 추가된 덱스트럴, 데린저와 서베이어는 시마노가 자체 제작한 X가이드가 채용되었죠. 시마노에서 X가이드를 개발하고 처음 도입시킨 제품이 바로 파이어블러드 구레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파이어블러드 구레 시리즈에는 X가이드를 쭉 채용을 하고 있어요. 2세대의 차이점은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릴시트와 그립엔드의 색상이 다르게 적용되었죠. 같은 세대이긴 하지만 중간에 로드의 사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구입하신 분들의 불만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3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가 등장합니다. 같은 해에 BBX 테크늄의 파이어블러드 한정판까지 발매되어 깔맞춤이 아주 아름다운 구성이었죠. 2세대에서 중간에 로드의 사양이 바뀌어버리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의식했는지 3세대 모델은 한방에 모든 아이템을 동시에 발매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1호 클레버 헌트를 포함된 8가지 아이템이 동시에 발매되었죠. 그리고 2024년에 4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가 발매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연도를 나눠서 출시를 했네요. 2024년에 쿼터마스터, 텐타클, 다이브마스터, 하이드로스코프의 4가지 아이템이 먼저 출시를 했죠. 먼저 출시되는 아이템의 종류는 2세대와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 나머지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데요. 라인업이 조금 바뀌죠. 1.5호 5m 모델인 데린저가 없어지고 새로운 아이템 1.15 5.3m 모델인 스키머가 등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델에서 낚싯대의 휘임새는 호수가 작을수록 선조작 영향, 호수가 높을수록 동조작 영향이 되기 쉬운데요. 이번에 추가된 스키머는 1.15라는 낮은 호수이지만 시리즈 중 가장 동조자의 휘임새라는 게 특징입니다. 3세대 파이어블러드에서 추가된 1호 클레버 헌트는 기본 휘임새이면서 조작성을 중요시한 아이템이었는데요. 스키머는 가늘 라인을 사용한 섬세한 낚시를 하면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4자 뱅에돔을 노릴 수 있는 파워가 추가된 아이템입니다. 1호의 섬세함과 1.25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간인 1.15로 정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리즈 중 가장 선조자인 텐타클과 가장 동조자인 스키머 사이에는 그렇게 큰 휘임새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필드에서 로드를 휘어보지 않는 한 모를 것 같네요. 라인업에 스키머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된 건 좋지만 1.5호 5m의 데린저가 없어진 건 조금 아쉽습니다. 제 주변에도 데린저를 애용하던 유저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그분이 과연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4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는 카본 소재에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먼저 이소 리미티드에서 사용했던 머슬 카본을 사용했다는 점이 그걸 증명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전 모델에서 적용된 M40X보다 더욱 인장 강도가 향상된 초고탄성 카본 소재인 M46X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M46X라는 초고탄성 카본 소재가 모든 라인업에 적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먼저 출시된 4가지 아이템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올해 추가된 4가지 아이템에만 적용된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세대 파이어블러드 굴에도 발매 연도에 따라서 가이드의 사양이 달라졌잖아요. 이번에는 가이드가 아니라 카본 소재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작년에 모델 체인지 되자마자 바로 구매하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똑같은 예로 과거에 이소 리미티드 때도 발매 연도에 따라 카본 소재를 다르게 적용시킨 적이 있죠. 저는 그때 와이프가 담배 끊으면 이소 리미티드를 사준다길래 피똥 싸가면서 결국 금연에 성공하고 이소 리미티드를 손에 얻었는데요. 추가된 모델에서 더 좋은 카본 소재가 적용되니까 조금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3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의 리뷰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최근에 다이와의 토너먼트 이소가 M46X라는 신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드디어 시마노에서도 파이어블러드 구레에서 똑같은 소재를 적용을 시켰으니까요. 앞으로 재미있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마노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신소재를 사용을 하는 게 다른 회사보다 참 느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풀 46톤 카본을 사용하는 한국의 조그만 공방보다도 느려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립 엔드부의 디자인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연식이 아니라 제품의 컨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네요. 클레버 헌트, 쿼터마스터, 텐타클과 서베이어의 4가지 아이템은 파이팅 서포트 그립이, 스키머, 덱스트럴, 다이브 마스터와 하이드로스코프의 4가지 아이템은 세퍼레이트 그립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조자 휘임새의 로드들은 테크니컬한 낚시를 하고 한 손으로 제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이팅 서포트 그립이 적용이 되었고요. 본조자와 동조자의 낚싯대들은 양손으로 버티면서 낚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그립을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스파이럴 X 코어가 적용되었죠. 기존의 스파이럴 X를 진화시켜 로드의 기본 성능을 높인 시마노의 독자적 기본 구조이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머슬 카본이 적용되었죠. 이소 리미티드와 레마레 등에서 사용되는 고밀도 카본 소재가 파이어블러드 구레에도 적용되었네요. 세 번째 특징인 X가이드는 유감이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최신형 로드에서 최구형 가이드를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시마노의 X가이드를 최초로 적용시킨 로드가 2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 4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에서 10년 전에 채용했던 구형 가이드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네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마노의 로드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X가이드의 구형과 신형의 가격 차이는 개당 100엔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X가이드는 초리대에 4개, 2번 대에 3개가 적용되므로 총 7개 사용되죠. 결국 낚싯대 한 대당 가격 차이는 770엔 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마노의 주특기인 원가 절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구형 X가이드의 재고 처리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저 같은 방구석 리뷰어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뭐 시마노라는 큰 회사의 내부 사정까지는 알기 어렵겠지만 최신형 로드의 스펙을 찾아봤을 때 이건 조금 실망스럽네요. 4세대 파이어블러드 구레의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수는 1호 클레버 헌트부터 1.75 서베이어까지 총 8가지 아이템으로 뱅에돔 낚시에 필요한 모든 호수가 다 있죠. 길이는 표준인 5.3m가 대부분이고 5.1m인 쿼터마스터와 5m인 덱스트럴의 두 아이템이 조금 작습니다. 자중은 가장 가벼운 클레버 헌트와 쿼터마스터가 190g, 가장 무거운 하이드로스코프는
217g입니다. 평균 자중은 202g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하네요. 한 가지 재밌는 게 1.15 스키머는 207g인데 가장 강한 호수인 1.75 서베이어가 210g으로 3g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스키머는 1.15지만 가장 동조자이며 서베이어는 1.75지만 선조자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재의 차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네요. 성경은 0.8mm로 모든 아이템이 동일합니다. 주 부하는 대부분 1호에서 4호까지지만 서베이어만 1호에서 5호입니다. 적정 목줄은 덱스트럴 이하의 호수는 1호에서 4호까지, 다이브 마스터와 하이드로스코프가 1.2호에서 4호까지, 서베이어는 1.5호에서 5호까지입니다. 성경, 주 부하와 적정 목줄은 전 모델과 거의 변화가 없네요. 한 가지 놀라운 게 이번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덱스트럴 이하는 13만 7천엔, 다이브 마스터 이상은 13만 8,500엔으로 심플하게 두 가지 패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마노의 경우 세밀하게 가격을 설정하는데 단순하게 두 가지 패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파츠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파츠 리스트에는 가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아이템은 아직 정보가 없고요. 2024년에 발매된 4가지 아이템이 먼저 나와 있죠. 4가지 아이템이 모두 가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츠 리스트의 이게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츠 리스트가 아니라 제품 소개 페이지를 볼 거란 말이죠. 아직 이 둘 중에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시마노는 이 상태로 1년 이상을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마노 관계자들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저도 이 제품이 작년에 출시되었을 때 프리뷰 영상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죠. 지금 이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시마노의 이런 잘못된 표기들, 이런 걸 몇 번이고 시마노 본사에 연락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30번은 넘게 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제는 연락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연락하면 그때는 고치겠지만 어차피 또 신제품이 나오면 맨날 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정가는 제품 소개 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 13만 7,750엔으로 전 모델에 비해 상당히 비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격이 평균 26,200엔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시마노는 타 제조사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파이어블러드 굴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정가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파츠 리스트의 정가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파츠 리스트의 정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평균 11,800엔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훨씬 낮아졌죠. 이 정도면 납득할 수준인 것 같아요. 로드의 아이템 수가 8가지인데 가격은 2가지라는 게 솔직히 말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시마노 제품의 가격 상승률을 생각해봐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채널인데 이번 정가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들어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모델과 자중을 비교해보시면요. 적게는 5g, 많게는 22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20g 정도 차이가 나면 만져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조작감은 물론이고 장시간 낚시를 했을 때 그 피로도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뱅에돔 낚시를 사랑하는 앵글러이자 시마노의 팬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뱅에돔 로드인 파이어블러드 굴에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강렬한 붉은빛은 낚시꾼으로 하여금 동경의 대상이 되곤 하죠. 오직 뱅에돔만을 낚기 위해 갈고 닦여진 최고의 성능과 필드에서의 존재감을 내뿜을 수 있는 디자인, 소유하는 즐거움까지 채워주는 그 이름이 바로 파이어블러드 굴레입니다. 오늘 프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후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